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이변 없이 거대 야당의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전당대회 그 대단원에 막이 내렸습니다. 전대 초반 룰 전쟁부터 당원 개정 갈등까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전대 레이스였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전대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4선의 중진 안규백 의원과 함께 전대 과정과 새 지도부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전대위원장 임기가 어제 끝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약 80여일 동안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잘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예. 한 두 달, 한 석 달 약간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어제 임기가 끝났으면 정말 다사다난했고 지난했던 시간이었으면 좀 쉬셔야 되는데 지금 눈도 많이 충혈돼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전당대회 이제 관리 책임자로 낙점이 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80여일 정도 어제까지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전준 위원장으로서 그 과정에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돌발 변수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당과 함께 성장해오고 커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자리에 주어지든 간에 그 직책과 임무에 성실히 수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라는 게 각 세력들의 여러 가지 이해 조정과 이런 것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좀 앞말씀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도 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전대를 코앞에 두고 당을 개정하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전당대회 준비의 그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당대회 준비위원이라는 게 위원회라는 게 전대를 앞두고 그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에 맞게끔 당헌 개정을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관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에 맞춰서 당헌 개정과 또 당 강령 이런 부분들을 시대 상황에 맞게끔 손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정말 전대 초반부터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전준희가 그 예비 경선들의 규정, 그 전대룰을 비대위에서 한나절 만에 뒤집게 되면서 위원장께서 당시에 사퇴 카드를 던지는 초강수까지 두셨던 걸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비대위가 한 발 물러나게 되면서 위원장께서도 복귀를 하셨는데 당시 상황을 좀 되짚어 볼까요? 이번 전대만큼은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선과 지선의 두 번의 선거를 저희들이 치고 나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부터 상당히 국민과 당심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감을 어떻게 우리가 메꾸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방점을 찍었는데 일테면은 그 제가 그만두는 계기가 사퇴를 하는 계기가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를 두겠다.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100% 후보를 선출하겠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최고위원회라 가면 전국 단위의 최고위원이지 그 권역이 최고위원이 아니다. 이런 그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국민과 당원들이 지지를 해줘가지고 제 안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네네. 네. 전준 의원 이제 비대위에 이제 뭐 말씀하시는 뭐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외부에서는 또 이제 갈등으로 비춰진 측면도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더 있었잖아요. 그 예. 당헌 80조 이제 개정안을 두고서 1항의 직무정지 시점을 이제 바꿨었는데 중앙에 이제 부결이 났었고 비대위가 이제 1항은 그대로 둔 채 이제 3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당시에 유감만 표하셨네요. 그 전처럼 강력하게 사퇴 카드는 또 그럼 없었습니다. 뭐 사퇴란 것은 한 번 정도 써야지 두 번, 세 번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 당헌 80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제가 사무총장 할 때 이 안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당초 원안에는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에다가 맡길 수는 없고 네. 법원의 판단을 받고 1심의 판단을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네. 그 뒤에 27년도에 이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우리 당의 운명을 이제 여당에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당의 운명을 정부 여당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최소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고 그것을 네. 결정하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당의 미래와 가치를 염두에 두고 최소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밟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80항의 뭡니까 이 네. 개정을 약간 손을 봤던 것이죠. 네. 이렇게 결국은 뭐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정을 두고 이제 뭐 때마다 이재명 의원의 손을 들어준다 이게 뒷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어떠셨습니까? 뭐 사실이 아니고 네. 당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당원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제가 막판에 급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를 뺀 당원 80조 절충안만 재투표 끝에 최종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재개정에 대해서 일사부재 위배라는 비명계 반발이 컸었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우리 당의 일사부재 의회 그 원칙이란 것은 국회 회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중앙위원회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중앙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일사부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해서 이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 전대가 어쨌든 뭐 대단원의 막을 어제 이제 내렸습니다. 새 당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이 됐고 이재명 친정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이제 친명계. 고민정 의원도 나쁘지 않다. 사이가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고 나머지 지명직도 이제 뭐 어차피 당 대표가 이제 선출을 하니까요. 이 대표가 당의 통합, 비전 제시, 사법 리스크 등 이러한 앞으로 이제 시험대에 놓여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장 그리고 지도부 탄생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동시에 같이 살면서 같은 당에서 국가를 위하고 또 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큰 틀에서 보면은 한 방향을 다 지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큰 개파에 속하고 안 속하는 그건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하고 일반적인 사람하고 약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그마한 그 소리의 그 얽매여서 큰 대의를 그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가 이제 첫 출범을 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관심과 저걸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과 쇄신을 가지고서 국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고 협조건 협조를 하고 네. 또 문제 있는 것은 끝까지 정부 여당에 견제를 하면서 그런 감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전대가요, 산무라는 그런 예.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세대 교체 없고 흥행도 없었고 갈등 해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전준 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실지 그 들어보겠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긴박감과 서로 간에 이렇게 업다운이 없고 이렇게 쭉 네, 일방적으로 네. 어대명, 확대명이라는 이런 용어가 확대명,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그 투표율로 보면은 권리다운 투표율이 2년 전에는 41.3%, 지난번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끝났으면 37.09%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국 대의원은 86.9%까지 투표율이 높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무라는 것은 이 언론에서 만들어놓은 그 언어적인 구조다, 언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실 뜨거운 속에서 치러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리당원 모수가 작년에는 70만이었는데 이번에 120만입니다. 네. 120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수가 다릅니다. 그까지 감안하면은 상당히 높은 그 평소보다는 높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산무라고 강아랑 앵커가 이제 그 네. 평가를 뭐 그 전언을 하니까 위원장님 그 충혈된 동공이 살짝 흔들리셨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예. 네, 정리를 왜냐하면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모수 자체가 권리당원이 70만에서 120만으로 늘어났죠, 늘어났죠. 금년에. 그다음에
전국 대의원 투표도 86.9%라는 높은 투표를 벌이지 않습니까? 네네. 2년 전 같은 경우는 원샷으로 그날 다 투표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각 권역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다소 좀 다른 때보다는 낮았던 그런 이유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대 당을 바라보는 바라보시는 시선도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여당이 이제 그야말로 대혼돈의 지금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백 사태를 맞은 지도부 공백 사태를 이제 맡고 있고 도로 비대위를 결정하고 당분간 도로 권성동 체제인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정비해서 다음 주 안에 새로운 또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권성동 원내 대표는 그때까지만 맡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야당 그 중진으로서 초유 사태를 맞은 이 여당 지혜를 좀 빌려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남의 당에 대해서 잘 제가 얘기를 안 씁니다만은 집권 여당인데 100여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또 거기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무효란 이런 것까지 판시까지 나왔고 참으로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고요. 네. 그 이후에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그걸 받아들여서 쇄신을 해야지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는 이런 형국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강해야 야당이 강하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지 네가 죽어야 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여당, 강한 야당이 있어야 민생을 가지고 우리가 상호 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정부 여당이 빨리 민심도 회복하고 제2치에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또 4선 중진이시잖아요. 의원님의 의정 활동 목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국감이라는 게 정기국회라는 게 감시와 견제 야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잘한 것은 한없이 칭찬해주고 네. 또 잘못된 부분은 아주 태풍 치듯이 질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외교안보 사정을 제가 국방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네. 보면은 참으로 어떤 아젠다가 지금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MB 때 비핵 개방 3천,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3,000불까지 보장해줄게. 이런 정책이나 좀 있어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담대한 어떤 정책을 펴겠다 했는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문제, 항모가 예산까지 태워졌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그 예산도 지금 안 태우고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함선의 전파 문제, 네. 굉장히 지금 또 거기다가 방위사업청 또 이전 문제. 지금 방산 수출이 방위사업청 개청할 때 2.5불에서 지금 금년에 300억 불까지 바라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걸 또 방위사업청을 지방으로 또 옮긴다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당의 새 사무총장 하마평에 오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또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저희가 기대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당무를 오래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그런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다사다난했던 민주당 전대 과정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